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파다 목요일 코너 물어보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성교육의 현실부터 손봐야 한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진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공동대표 모시고 관련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공동대표시고 또 우리 지역의 창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청소년 성문화센터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희 창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요, 여가부의 복권기금 그리고 창원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가람 문화재단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청소년 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설립된 청소년 성교육 전문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이제 다양한 성교육 교구가 세팅되어 있거든요. 예. 이 교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체험 중심의 성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론과 놀이 등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스스로가 올바른 성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성 가치관을 이제 확립하도록 하여서 모두가 행복한 성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주 일은 저희 센터의 체험관 성교육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나 기관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역시 또 강의도 하고 계실 거고, 네.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네. 그리고 센터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에 N번방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2024년 들어서 이번에 딥페이크 성범죄로 지금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 성교육하는 강사도 그렇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도 그렇고 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더 늘어만 갈 것 같습니다. 성범죄가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참 걱정인 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지금 청소년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비교적 수동적인 성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그 대목은 좀 체감하시겠습니다. 네네네, 물론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양육자들이 이제 저희 이제 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을 받으러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 접수하는 날이면 거의 10분 만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침에 시작을 하면. 그리고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떤 정도입니다. 2023년도에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70%가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 75%가 우리 청소년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 이제 양육자들의 심정을 이제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양육자분들이 교육을 오실 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로 교육을 신청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제 여학생이 더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남학생이 더 많이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성교육 수요는 말씀대로면 내 자녀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 이게 또 늘고 있는 수요도 있군요. 네. 상상조차 하기도 싫은데요. 센터장님, 만약에 우리 자녀가 딥페이크된 그 성범죄 사진, 영상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지금 협박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 부모님도 그렇고요, 아이들에게도요. 이럴 땐 이제 그 해당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가지고 삭제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이걸 이제 경찰에 우선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그 사이에 유포되는 2차, 3차, 4차 유포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너무 많이 놀라서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 캡처 정도 해두고 채팅한 것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영상을
그냥 스크린 캡처 정도 해두고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디 비번을 삭제하고 탈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고하고 나서 그 가해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비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 유포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냥 캡처된 어떤 그 사진만으로는 회수율이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넣어서 회수할 때 회수율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초기 대처로 해서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유포 동영상 회수에 이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때 우리가 112 그냥 112. 경찰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 등에 이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고 또 상담도 가능한 피해 신고센터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반대로 내 자녀 휴대전화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었거나 누군가를 그리고 딥페이크한 사진 영상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이 범죄에 가담했다, 연루돼 있다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시나 우리 아이니까 처벌받을까 봐 지워버릴 것 같은데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해당 사진이나 그 영상이 유출되었다 한다면은 그러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회수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회수 조치를 하고 법적인 어떤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이제 그 어쨌든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이 더 이상 이제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가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영상을 뭐 이렇게 회수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해자, 그다음에 유포자, 뭐 제작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그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부모님께서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 빨리 신고해서 더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녀를 이제 진정을 원한다 한다면 그런 거라 한다면 이제 어쨌든 빠른 신고가 도움이 된다는 거,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겠고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바로 지우고 싶겠습니다만 그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대목을 기억을 하셔야겠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뉴스파다에서 다루면서 한 변호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딥페이크 성범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짜여져 있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법망에서 맹점이 많다, 구멍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정부나 국회에 좀 제안하고 싶은 뭐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좀 어떤 좀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3년 동안에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로 늘었거든요. 앞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성교육 관련된 예산을 거의 대대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세대이고 또 AI 세대이고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더 이렇게 이런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가해자가 되기 쉬운 구조이고 피해자가 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AI 시대에 따른 성교육 지원이 좀 잘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 개정을 제안 드리자면 먼저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서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딥페이크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딥페이크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있고요. 네네네, 그렇죠. 불법 촬영물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촬영이 아니잖아요, 합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것이 이제 이걸 반포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 가해자가 그 영상을 딥페이크로 촬영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반포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반포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지 않은가. 반포의 목적으로 해서 반포라는 게 빠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폭력처벌법에서 수요자에 대한 처벌 항목도 넣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수요자, 그걸 원하는 사람.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이제 불법 촬영물 청구, 합성물 청구 이렇게 된 거에는 이런 많은 수요자의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더 이제 확대되지 않고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없다. 네, 예. 네,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그렇거든요. 예. 딥페이크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소지 시청도 같이 처벌해 달라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청법에서 성착취물에 이제 딥페이크를 포함해 달라. 그러니까 아청법에 나오는 게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성착취물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딥페이크라는 이제 용어를 갖다가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포함된다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청법에는 이제 비공개 수사, 그다음에 위장 수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사이버 상에서 너무 많이 여기 이제 그루밍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예. 했는데 이것도 성폭력 특별법에도 포함이 되어서 성인 어른도 이 성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련의 이 성범죄에 있어서 법도 좀 부실한 대목이 있고 네네. 이 성교육에 있어서도 역시나 부실한 대목이 있는데 앞서 뭐 각 지자체에서 성 평등 교육에 네네.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를 한번 내시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법도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또 중요한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제는 이제 그 9월 4일은 예. 성교육의 날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성교육의 날인데 성교육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겠다. 결국 이제 여기 인식을 바꾸는 거가 방법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으로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청소년 성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뭐냐면 포괄적인 성교육을 도입하고 성교육의 법제화 및 의무화를 하고 성교육 전문기관 지원 강화, 성교육 중앙센터 설립, 성교육 교재 및 자료 확충,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교육, 포용적 교육, 성폭력, 성차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지금의 교육 현장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저 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횟수도 잦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연간 몇 회? 뭐 네. 의무 교육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예. 저 초중 고등학교 성교육은 이제 교육부 지침이나 예. 아니면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5시간을 하게 되면 180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180시간에는 일반 교과와 성교육과를 이제 접목을 해서 하는 범교과 성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80시간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제대로만 예. 되어도 이렇게 감사한 것이죠. 아, 제대로 예.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네네. 예. 우선은 제대로 되어야 그 더 이상 이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제대로라고 하려면 커리큘럼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네. 또 역시나 제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네네. 뭐 지금으로부터 한 뭐 20여 년 전인데 그때는 뭐 정자 난자 이렇게 약간 생물학적인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중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생물학적인 성교육도 중요하죠. 아, 예. 정자 난자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신체적 성교육, 생물학적 이런 어떤 지식이나 기술도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지금 이제 교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하는 태도, 그걸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정자 난자 교육 후에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생각들을 조금 더 넓게
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성교육이 이제 의무화된 지가 한 24년 됐거든요. 2000년도부터이니까 이제 과거에는 처음에 성교육할 때는 이제 이성 교제, 이제 일탈, 뭐 순결 뭐 이런 거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반적인 성을 다루는 국제 성교육 이제 가이드로 해서 성교육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성교육 가이드. 네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국제 성교육 가이드 나오고 있고, 이거를 지금 이제 토대로 교육을 해 나간다. 그리고 지금 핵심 개념 8가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화면을 네. 보니까 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봐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이제 이 핵심 개념 8가지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지역이라든지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약간 범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핵심 선별을 개념 해서. 8가지인데 저거를 네. 다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교육청이라든지 뭐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를 두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성교육 가이드 저게 그러면 포괄적 성교육?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뭐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뭐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예. 국제 성교육 가이드 안에 이제 그 포괄적으로 성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가이드 안에 네네.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포괄적 성교육 관련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연령대에 맞게 종합적인 이 포괄적인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참 중요하긴 할 텐데요, 그죠? 네네. 포괄적 성교육은 이제 성에 대한 인지, 예. 그다음 감정, 신체,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관입니다. 예. 내용으로 보면 관계,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 신체의 발달, 성적 행동, 건강한 성과 생식 등이 포함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포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나라들을 분석해 보면 해외 국가 보면 네네 성행위 시작 연령이 이제 늦춰지고 그다음 위험한 성행동이 줄어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경남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도입을 했었거든요. 네,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성평등 교육도 이제 좀 남달리 빨리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해왔는데 그런데 2023년도에 성평등 교육 예산이 100%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앞서 그 말씀해 주신 대목에서 우리 네. 지역도 해당이 됐군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여혐, 남혐, 남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예. 이렇게 100% 예산이 삭감되면 이제 많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성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누군가는 이런 시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얘기 체계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려줬다가 네. 좀 성욕이 네.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오히려 발현되게 부추기지 않나?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우리 지역에서 성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안을 보면 그 초등학교에서 임신이 되는 사례들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성교육을 이제 진행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사건이 생기고 이제 아이들과 만나서 보면 우리 서로 좋아해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동영상 보고 따라했어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시면 우리 이렇게 뭐 키울 수도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인데.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오케이만 하면 이게 이제 자기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생각하고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저 연령에서 임신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해서 전반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센터장님,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성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특정 단체 등에서는 거품을 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육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네. 이렇게 남기셨는데 네. 그래서 그 성교육 현장에서 교사도 그렇고 네. 담당자도 그렇고 또 기존에 우리 좀 문화가 좀 기저에 그렇게 깔려 있는 또 그런 인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고충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실시간 댓글처럼 실제로 좀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어떤 그 보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해부 생리적인 어떤 이제 신체의 명칭을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예. 왜 우리 아이에게 성기 이름을 이야기했느냐, 성교육하지 말라. 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또 뭐 우리 아이가 왜 뭐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성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교육부에서 그 표준 교육안이 이렇게 제대로 나와서 예. 교사들이 편하게 그 지침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교육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2015년도에 이제 그 교육청의 표준 교육안이 나오고 나서 예. 그 이후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짙겠네요. 네, 그렇죠. 예. 방향을 갖다 잡아줘야 될 예. 게 이제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조금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보호자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학교 관계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듣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직접 센터에 찾아가서 네. 나도 뭐 상담도 받아보고 싶고 네. 뭐 교육이 있으면 그 얘기도 듣고 싶고 문의도 하고 싶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창원시 센터가 있는 것이고 전국에 또 다른 센터도 있잖아요. 네네. 뭐 편하게 그냥 가면은 모두가 이용 가능한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전해주시죠. 예, 저희 이제 그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전국에 57개 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경남에 3개의 센터가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창원에 있는 널푸른 전당 1층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716-0311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창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이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 참 청소년들이 문제다 이런 인식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계기로. 네. 예, 안타깝지만 N번방의 시작이고 딥페이크 범죄가 끝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앞으로 성교육의 대대적인 변화, 현실성에 맞는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가능성조차 뿌리부터 뽑아갈 수 있지 않을까 범죄에 있어서. 네.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동진 창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